네, 정신상태 검사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신상태 검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모, 전반적인 태도의 행동이 어떠한 특징과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표시하는 그 부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 사고의 진행상 병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사고의 내용상 병리, 또 지각 상태, 또 감정의 반응, 그리고 지적 능력, 기억력, 계산력, 진압력, 읽기, 쓰기, 독해력, 일반적 지식, 상식, 추상력, 판단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울러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의식 상태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전반적인 이러한 평가들 이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평가했던 부분들 중에 이제 특별한 어떤 질문들을 한다면은요, 이제 환자에게 사과와 배의 공통점이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와 같은 속담의 의미를 이제 묻고 그거에 대해서 답이 어쩐지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몇 가지 질문이 또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술로는 이제 억양, 또 행동과 정신운동 활동, 또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기술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분과 감정 반응 같은 경우에는 우울이라든지 뭐 이런 그 무드에 대한 부분들 이제 해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과 언어는 말의 양, 또 속도, 또 질,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살펴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지각적인 부분들은 이제 환청, 환각, 뭐 이인증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부분들 이제 들어가 볼 수 있게 이제 기입을 해 놓아야 합니다. 감각과 인지에 있어서는 각성과 의식 수준 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이제 적어 놓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진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타임, 플레이스, 펄슨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진압력 장애라고 하는 거는 타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오늘은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뭐 오전, 오후 뭐 이런 것에 대한 시간에 대한 개념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부분들 이제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장소에 대한 개념은요. 지금 있는 장소 그리고 또 뭐 학교, 시장, 뭐 병원 뭐 이런 정도에 대한 구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나와 친한 사람 또 이름, 나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분별하는 지각력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살펴보게 되는 부분이고요. 기억력은 과거 기억력, 최근 기억력 이런 것들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상태 검사를 쭉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검사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들이 이제 이제 차트를 작성하는 병력 기록지 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했던 MS에 대한 건 첫 번째는 뭐 외모와 행동의 특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appearance나 behavior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적어 놓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스피치는 이제 언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고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세히 검사한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게 됩니다. 정신상태 검사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검사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외모는 뭘 보는지 한번 볼까요? 깨끗한지, 또 지저분한지, 또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뭐 기타 뭐 특이사항이 있으면 이제 적게 되고요. 또 눈맞춤 없음, 신체적인 접촉, 협조적, 비협조적 뭐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흥분, 불안, 편안함, 뭐 적대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뭐 면접을 하는 과정 중에 뭐 특징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찰이 되면 이렇게 하게 되고요. 간호사와의 관계 형성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기술을 해 놓을 수 있겠고, 그 외에 특이한 점들이 있다면 그걸 기록을 해 놓으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언어 부분도 좀 볼게요. 언어가 빠른지 느린지, 편안한지 부드러운지, 또 목소리가 큰지, 압박감이 느껴지는지, 힘들게 말하는지, 기타 등등의 이제 특이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보시고 이제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기분과 정서 참 어렵죠. 그래서 항목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울감, 그 우울감이 약한지, 중간인지, 심한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체크를 하게 되고요. 슬픔, 또 흥분됨, 조용함, 불안함, 화가남, 행복함, 즐거움, 이런 것들의 다양한 이러한 기분과 정서에 대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기록을 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적절한지,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지, 또 기타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보게 됩니다. 또한 사고 내용의 적절함, 또한 사고 내용과 적절하지 않은지 이러한 부분들, 또 이제 기분과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게 되고요. 지각에 있어서는 환청, 환시, 환미, 환축, 환후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를 체크를 하고, 있다 없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환청이 보이는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상상의 뭐 어떤 뭐 이런 속에 나오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시, 구체적이고, 환미는 어떤 냄새가 나서 힘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의 진행에 있어서 논리적인지, 또 관련성 있는 어떤 적절함이 있는지, 목표가 있는지, 그 어떻게 이제 목표를 이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보게 됩니다. 사고의 비약, 뭐 사고의 이탈, 지연 이런 것들 보고요. 사고의 이완, 또 사고의 질이멸렬, 사고의 부적성, 보속증, 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 외에 사고의 내용으로 봐서는 망상이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으로는 어떤 망상이 있는지 적어 놓을 수 있겠지요. 의식 수준도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고, 진압력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 장소, 시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질문해보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적게 됩니다. 기억력, 최근, 과거, 즉시 그런 기억력이 있는지, 지능은 평균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병식인데 본인이 이제 어디가 불편하고 힘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적절하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정신상태 검사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점에서 외모, 태도, 행동, 기분 및 정서, 말, 사고 과정, 사고 내용, 지각 등의 영역에서
환자의 심리적 기능을 관찰하고 설명하는 구조적 접근 방법이라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항목은 11개의 항목을 이제 11개 항목의 영역으로 나누어져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외관평가, 태도, 행동, 기분 및 정서, 말하기, 사고 내용, 지각, 인지, 병식, 종합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외모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할 때는 뭐 잘생겼다, 멋있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평범하지 않다, 뭐 나이 들어 보인다, 멋있다, 뭐 다양한 미사어로 이제 꾸밀 수가 있겠죠. 근데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의 그 일반적인 그 외모에 있어서는 문제 일상생활과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의 이러한 외모와 이러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장애와 연관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외모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정신장애를 갖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도가 이제 안 되게 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환시, 환청 뭐 이런 것들에 시달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 개인 위생적인 것들이 이제 안 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도 좀 안 되기도 하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외모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또 우울하게 되면 또 어떤가요? 얼굴 표정도 계속 이제 우울하고 또 행동도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외모를 관찰하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뭐 협조적인지 적대적인지 의심하는지 거부적인지 또 조종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지 유혹하는지 또 양가적인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있어서 힘들어하는지 또 무관심한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또 행동과 정신 운동 활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운동 행동의 질적, 양적,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제스처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오케이 뭐 이렇게 이제 드라마 속에서 뭐 그랬던 게 있었잖아요. 특정 어떤 제스처가 나오는지 과다 행동 또 이제 뭐 융통성 뭐 매너리즘 뭐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요. 틱장애 여러분 보셨어요? 그래서 틱장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틱장애들은 계속 이렇게 일정한 어떤 반복적인 그런 활동을 해서 그것이 이제 일상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이런 경우에는 행동의 특이성이 굉장히 이제 눈에 띄게 됩니다. 또 경직형인 경우에는 엄청나게 몸이 뻣뻣하고 힘들고 뭐 이런 특징이 나오게 되고요. 민첩성, 또 손을 가만두지 못하는 뭐 이런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이 발견이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점을 이게 내야 되는 평가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게 이제 틱장애와 같은 것처럼 반복된 행동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본 것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상동증 이것은 무엇인가요? 예. 객관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똑같은 행동의 이제 반복을 이제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요. 보속증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어떤 새로운 동작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이런 의지와는 좀 다르게 이제 계속 나오는 어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뇌졸중이나 뭐 뇌외상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행동들에 해당이 되고요. 음속증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단어나 짧은 문장을 되풀이하는 것. 강직증. 한 가지의 불편한 자세를 계속 유지할 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반복적인 이제 강박 행동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로봇같이 나오는 어떤 동작들은 자동증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축두엽 간질이 있을 때에 이제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타인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이것을 이제 반향 언어라고 하고, 또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반향 동작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거부증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요구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거나 저항적인 표시로 반응을 하지 않는 것,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언어를 표현하는 것과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표현하는 게 이제 장애가 오는 경우하고 언어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 두 가지 있고, 또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 모두가 다 문제가 될 때 이제 이런 실어증도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감정과 정서 부분들을 보면은요, 이제 굉장히 이제 감정, 정서 이게 흔히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만 생각을 해봤다면 사실은 이제 기분, 감정과 정서는 이제 좀 굉장히 세세하게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내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누는지, 이것이 이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지배적이고 지속적인 강점으로서 그 사람의 세계에 대한 지각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입히게 되는데, 기분의 깊이와 강도, 지속 시간과 기복, 이하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보게 되겠고요. 감정 반응성, 적절성, 또 뭐 이렇게 이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동의 적합성, 부적합성, 또 둔마, 무감동, 뭐 이렇게 또 이제 세세하게 좀 더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우울, 다인감, 의기양양, 기분의 고양, 황홀감, 불안, 초조, 또한 공황 상태, 양가 감정,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지각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지각이란 외부의 자극을 말초로부터 인지하여 오감을 통해서 대뇌에 전달하여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서 주관적이고도 객관적인 인식하는 상태를 나타나게 이제 되는 것을 이제 지각, 퍼셉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인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뇌기능에 이러한 장애가 오게 되는 경우에 사물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게 이제 실인증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러한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외부 자극이 있는데 이 자극을
제대로 이제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이러한 이제 어려움들이나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거시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실제보다 크게 보이는 이러한 착각이 있겠고요. 미시증은 실제보다 사물이 작게 보이는 것을 이제 미시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 소리가 색채로 눈에 보이는 등의 어떤 착각 현상이 이제 보이게 되는 이러한 상태를 이제 또 있습니다. 그래서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참 어렵지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이 있고 이러한 착각이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의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환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 환청, 환시, 또 환취, 환미, 환촉,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 뭐 반사환각, 판톰 현상이라고 이게 있어요. 그래서 판톰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지 절단을 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무릎 아래를 절단을 했는데 사고 이후에 없는 오른쪽 다리에 엄지발가락이 간지럽다든지 새끼발가락이 간지럽다든지 그리고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의 이러한 환각을 이제 본인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다리가 절단되어져 있는 그 현실을 빨리 인지하게 되도록 이제 도와줘야 하는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톰 페인, 판톰 현상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운동 환각 한번 보면은요, 신체가 움직이는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수한 부위가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움직임을 느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퍼셉션의 이제 문제들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그 부분들을 체크해서 기록을 해놓고 그 정도는 또 어느 정도 인지를 이제 기록을 해놓아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폐적 사고를 한다, 뭐 이런 경우에는 무의식적인 컴플렉스 또는 욕구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형태이라 생각을 했을 때 자폐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고 과정의 흐름에 있어서 사고의 비약, 지연, 우원증, 사고의 이탈, 뭐 이런 부분들, 사고의 부적절성, 여러 가지 다양한 신호 조작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망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피해 망상이라고 있어요. 망상은 델루션이라고 하는데 피해 망상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자신이나 가족을 타인이 해치려고 미행하고 감시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이제 이 환자는 이러한 피해망상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재활운동을 하게 되면 자기의 언니를 해친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또 이제 그런 이제 생각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비밀이라고 이제 저에게 이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절대 비밀이고 나는
이런 이유로 나는 재활운동을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자기가 재활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이제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다 죽게 된다. 뭐 이런 피해망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심각하게 이제 했던 이제 케이스도 있고,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이제 피해망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또 느낌에 사람들이 당신을 적대시하는 것 같았습니까? 누가 당신을 해치려 하거나 모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면담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과대망상. 여러분 좀 과대망상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신의 힘이나 능력 또는 중요성을 현실과는 동떨어지게 실제보다 과대하게 생각하는 이제 망상이에요. 그래서 이 양극성 장애의 조증 상태에서 이제 가장 흔한데요. 제가 치료했던 환자의 그 과대망상은 이제 저를 이제 제가 만날 때마다 이제 지금 현직 대통령과 본인이 굉장히 친하다. 언제든지 오라 그러면은 올 수 있다. 뭐 이런 분도 계셨고요. 또 이제 제가 정신과 병동에서 이제 원예 작업을 하게 될 때에 이제 같이 예쁜 꽃과 이제 식물들을 함께 나누고 할 때에 저희 환자는 늘상 저한테 밝게 웃으면서 다가와서 청와대 얘기를 해서 본인이 꽃밭을 만들어 주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몇 억을 내가 이제 줄 것이다. 뭐 늘 이렇게 얘기를 하던 환자도 있었습니다. 관계사고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사건들이 자신과 특수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람들이 당신 이야기를 하거나 당신을 비웃는다고 여겨진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 또 이제 더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일단 관계사고, 또 색정양상, 빈곤양상, 죄책망상, 색정망상, 빈곤망상, 죄책망상, 허무망상, 신체망상, 조종망상. 조종망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종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도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하죠. 자, 예. 그 외에도 뭐 질투망상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배우자가 혹시 바람을 피운다고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예, 이런 망상을, 질투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의부증, 의처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저희 환자도 있었습니다. 또 집착과 강박사고 있어요. 그래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생각이 그 사람의 모든 사고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겠죠. 강박적인 사고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반복해서 같은 내용이나 행동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힘들어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강박사고 외에 강박행동도 있고요. 건강염려증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포증,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병적인 불안을 보이는 것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의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착란, 이것은 의식의 장애 중에는 가장 가벼운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대개는 사람, 장소, 시간,
진압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장애는 이런 정도, 이러한 컨퓨전 상태에 있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고요. 의식의 혼탁, 또 이제 몽롱한 상태, 또 선망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망은 암 환자에게도 이제 많이 나오고, 신경과 계통에 이제 뇌손상이 있을 경우에도 이 선망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압력의 장애, 또 정서적인 불안, 또 당황, 자율신경계의 부조화, 또 착각, 뭐 이런 경우에 다양하게 이제 나타나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망이 밤에 더 심해지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기복도 되게 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세를 가진 환자를 가족에서 돌봐야 한다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있겠고요. 혼미, 혼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마 상태에 빠져 있는 이런 케이스도 이제 많이 있게 되죠. 기억에 있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더 이제 뭐 더 깊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기억의 착오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병적인 거짓말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공상 속에서 이루어진 일을 마치 경험했던 것처럼 자신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억력의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중과 주의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 능력의 장애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장애를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하는 중에 우리가 집중을 잘 못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예. 주의력이 결핍이 되게 되면 학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과 같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할 때는 100에서 차례로 7씩을 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또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00에서 7을 빼면 몇이 남지요? 네. 거기에서 또 7을 빼면 몇이 남지요? 네. 거기에서 또 다시 7을 빼면 이렇게 해서 한 5번까지 이제 단계 해서 집중해서 그 빼기를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되고요. 뭐 읽기와 쓰기 능력, 뭐 읽기는 가능한데 쓰기가 안 되는지, 쓰기는 되는데 뭐 다른 것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 문장을 어느 정도까지 이어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보게 됩니다. 그다음 시간 공간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각형 도형을 이렇게 겹치게 해놓고 그것을 그려보게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위, 아래, 뭐 오른쪽, 왼쪽, 대각선, 뭐 그리고 물건과 물건의 이제 관계, 뭐 이런 거리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상적 사고에 대한 부분들도 봅니다. 그래서 간단한 속담을 이야기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티끌모아 태산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가 이제 이게 평가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식과 지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셈하는 그런 것들은 또 어떤지, 이런 간단한 것들을 이러한 질문 형식의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이제 체크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오른쪽 편에 있는 이런 검사법에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제 질문하는 것들 한번 보면요. 의사가 이제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 있죠. 사과와 배의 공통점은? 그러면 이제 환자가
대답을 하고, 그것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는 사실은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인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사과와 배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의사가 묻게 되고, 또 환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다. 이것은 어떠한 사고를 보기 위한, 어떤 평가를 보기 위한 것인가? 뭐 이렇게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 문제로는 집중력, 시공 공간 능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질문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을까요? 예. 시공간 능력은 이제 시계를 그려본다든지, 시계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시공간 능력이라든지, 오각형을 겹친 그림을 보고 그리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사회적인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증 주었을 때 어떻게 하여야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겠고, 또 단기 기억력은 이제 숫자를 불러주고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중력 같은 경우에 삼천리 강산을 거꾸로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5번에 있어서 단기 기억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물건 3가지의 이름을 이제 불러주고, 그리고 그것을 3분 뒤에 이제 다시 물어볼 테니까 그걸 기억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단기 기억력 검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숫자를 불러주고 순서대로 따라해 보세요.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바로 대답하게 이제 하기 때문에 즉각 회상에 해당이 되는 문제가 해당이 되고요. 단기 기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물건의 이름을 기억을 3분 뒤에 하는지 라든지, 그리고 뭐 짧은 기간 내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하는지 뭐 이런 정도를 이제 보게 되는 질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 공간 능력을 보기 위해서 이제 도형을 겹쳐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게 맞는지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충동 조절, 판단과 병식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지를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물체가 크게 또는 작게 보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또 이상한 소리가 반복해서 들린 적이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에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이러한 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이러한 MSE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넣을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답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제 정신상태 검사 MSE 요 표를 여러분들이 직접 그대로 한번 한글 문서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환자에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한글로 된 정신상태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글 문서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MSE 정신상태의 이 검사를 그 내용들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한글 문서로 정신상태 검사를 제목을 치고 또 여러분들 또 이름 하시고 이 이제 표를 그대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전반적 외모, 태도 및 행동, 그리고 그 외에 그거에 해당되는 항목은 무엇인지를 여기 이렇게 만들어 보셔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문서 작성을 하셔서 이번 주 과제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정신상태 검사에 대한 이 평가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제를 이제 해 보셨습니다. 정신상태 검사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평가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나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평가지에 대한 내용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됐을 때 이러한 전반적인 정신 상태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있어야지 우리가 일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서 정신상태 검사와 간단 정신상태 검사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았던 이유는 요런 이제 환자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자 증상,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다음 치료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 용어, 정신의학적인 용어,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신상태 검사에 나와 있는 요 영어들은 꼭 기억을 하시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이해를 이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와는 조금 이제 굉장히 이렇게 다른 점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신체 기능 향상하고 재활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여러 가지 특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 그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앞서서 우리 그 정신의학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격이란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퍼스널리티가 바로 우리가 정신의학의 이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건강한 인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게 각자의 이제 목표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진단 평가를 할 때도 일생을 통해 오랫동안 반복되는 행동 양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또 어떤 특이성이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해보는 연습을 이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한다고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실현을 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정신의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또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배우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비슷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이성이 어떤 점이 있었는지 살펴보시고, 또 다른 사람을 그러한 우리가 오늘 배운 이러한 평가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를 해보는 이러한 연습들도 해보셨으면 합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